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격국용신과 수로 중에서 정신포만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정신포만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정신포만. 정신포만이라는 사주상에서 서로 상생하는 오행이 상생을 이루면서 일주로 그 기운이 집합을 하는 걸 갖다가 정신포만이라고 한다. 정신포만이라는 것은 서로 사주상에서 서로 상생하는 오행이 일주에 그 기운이 집합이 된 것을 정신포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일주로 모든 기운이 모여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일주를 을목입니다. 6월에 을목 전부 다 천간에가 모두가 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천원일기라고 한다. 천원일기. 천원일기는 어느 정도의 힘이나 월지를 득한 것과 같은, 월지를 득하게 되면 일단은 신왕하다 이렇게 봅니다. 왕하다 또는 신왕하다. 정신포만이라는 것은 사주상에서 상생을 서로 상생하는 기운이 일주로 금생수 수생목 일주로 집결이 되어 있는 것을 정신포만이라고 한다. 정신포만이면 천원일기는 천원일기는 음양이 대개 같은 것을 천원일기라고 합니다. 간목도 있고 하겠지만은 음양이 같은 것끼리 을목이 같은 것끼리 모여 있는 것을 정신포만 천원일기. 천원일기는 월지의 등령과 같은 그런 힘이 있다. 신왕하다고 본다. 그런데 이 사주는 천원일기 일주가 등령과 같아서 신왕한데 거기다가 또 해수가 수생목을 하고 있으니까 더 강해진다고 하는데 월지 일지 시지가 다 관살입니다. 평관. 살인상생 금생수 생목 일지에 모든 기운이 집합이 되어 있다. 이걸 갖다가 정신포만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사주는 천원일기 일단은 신왕하지만 관살이 더 훨씬 강해서 살인상생은 하지만, 자, 이제 살인상생, 보통 우리가 살인상생 할 때 인수가 약해서 인수를 돕는 살인상생도 있고, 지금 이 사주와 같이 관살이 태왕에서 살인상생을 하게 되면 살중용인, 용신은 물이 되는데 일주가 강하지만 관살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 관살을 해결을 해야 되는 방법은 첫째, 물로 인수로 금생수 태왕한 관살을 설기를 시키는 게 하나 있을 거고, 이건 인수입니다. 관살을 설기를 시킨다. 그 다음에 비겁이 강해진다. 비겁이 강해지면 또
관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식상으로 제사를 하면 된다. 관살을 억제를 방법. 지금 이 사주에서는 식상이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인수가 용신, 목은 이신, 그 다음에 금, 태왕은 금은 병, 그 다음에 토. 토 중에서 미토는 화로 보기 때문에 좋고, 그 다음 나머지 축토나 진토나 술토는 안 좋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신포만이라는 것은 서로 상생하는 오행이 일주로 집합이 되어 있는 것을 정신포만이라고 하는데, 이 사주에서는 을목도 강하지만은 천원일기가 돼서 강하지만은 관살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 관살을 해결을 해야 된다. 뭘로 하냐? 일단은 관살을 갖다가 설기를 시키는 인수로 용신을 하고 비겁은 희신이 되고, 그 다음 또 하나 태왕한 관살을 해결하는 방법은 식상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 목, 화, 우는 발복하고 토금운은 안 좋은데 토 중에서도 미토는 화로 보기 때문에 미토운은 좋다. 미토운을 갖다 토로 보면 안 됩니다. 축토나 진토, 술토는 토생금을 하지만 미토는 화로 보기 때문에 화극금을 하니까 미토는 좋다. 좋은 운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간목이 들어왔습니다. 간목. 신중 무토는 안 좋고, 신중 임수는 좋고, 신중 병금은 안 좋고, 대수는 좋고, 미토도 좋고, 임수도 좋고, 오화는 전체로 화극금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도 병기정으로 봐야 됩니다. 20개월 좋고, 20개월 안 좋고, 20개월 좋고, 신금은 물론 나쁘겠죠. 자, 이제 사운이 들어왔습니다. 사화가 들어왔습니다. 보통 대운에서 원국과 삼합이 되거나 반합이 되면은 합하는 기운으로 되기 때문에 사유합 금국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 4와 5년은 전부 다 금이 되느냐? 만약의 경우에 해수가 없으면 지지에 형과 충이 없으면 5년 동안 전부 금국이 돼도 맞습니다. 된다고 봐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유합 금국의 사의 충, 사중 무토 병금은 사유합 금국이 되지만 사의 충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지에 형과 충이 있어서 대운에서 오는 그 오행이 원국에 지지하고 충을 하게 되면은 지장간이 열리기 때문에 사중병화, 사유와 금국이 5년이 간 게 아니라 사중무토 병금은 토금이니까 물론 안 좋지만은 사중병화는 사의 충으로 인해서 지장간이 열리기 때문에 사중병화는 사유와 금국이 아니라 금반합이 되는 게 아니라 화극금이 된다. 사중병화는 좋다. 경금은 을경합 금극목, 또 그 다음에 진토는 어떻습니까? 을갱과 있죠. 을개무 18개월은 좋고 6개월도 좋고 나머지 무토는 안 좋다. 기토는 역시 안 좋고 묘목이 들어왔습니다. 묘유충 하면서 해묘합이 됐습니다. 해묘합 목국이 현상에서 상당히 좋은 운입니다. 무토는 안 좋고 또 인중 무토는 안 좋고 병화부터 화극금이 떨어지니까 좋다. 이렇게 사주를 분석을 해 가면은 어려서부터 학교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또
대학을 또 공부를 어느 정도 했겠다. 대학은 무슨 전문대 정도, 뭐 지방 4년제, 서울 4년제, 또 아니면 뭐 서울대 연고대, 뭐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또 학교 다니다가 군대를 가게 되고 입영을 하게 되고 또 군을 마치면 복학을 해서 보통 26, 27에 이제 어떤 직장을 갖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사회로 진출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다 보면 사회 진출을 하다 보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자식을 낳게 되고 또 자식을 이렇게 또 가장으로서 돌봐야 되고 뭐 이런 문제. 직장 생활하면서 또는 아니면 직장으로 안 간 사람은 창업을 해서 뭐 사업을 한다거나 해가지고 어떤 뭐 부를 얻는다거나 명예를 얻는다거나 그런 상황이 되겠죠.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어떤 특유한 기술로 또 이렇게 벌어먹고 살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60이 넘고 70에 가까우면 이제 인생 또 황혼기에 접어들어서 이제 모든 걸 청산하고 내려놓고 이제 또 갈 곳을 향해서 이렇게 인생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운이라는 것은 사주에서 운이라는 것은 정말 무시 못하는 게 운입니다. 사주 원국은 부기 빈천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것이지만 길흉화복은 전부 다 운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사주를 가졌다 손치더라도 운이 거기에 받쳐주지 못하고 역운으로 반대운으로 하게 되면은 삶이 참 버거워지고 힘들어지고 또 사주는 미미하고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사주가 아니더라도 그 사주를 갖다가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운이 잘 따라주면은 또 부귀를 누리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리오행은 결국은 미신이 아니고 그 오묘함이라는 것은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주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은 인생이 살아가는 과정, 살아오는 과정이 거의 8, 90%가 정나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공부하는 이 부분은 정신포만이다. 정신이 모든 기운이 서로 상생하는 기운이 일주에 모여 있기 때문에 주체성이 강하고 대인의 큰 포부를 지닐 수 있는 그런 사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천원일기란 것은 음양이 같은 것끼리 여월일시가 천간에 다 있는 것, 음양이 같은 것끼리 천원일기라고 합니다. 천원일기는 등령과 같은 힘이 있어서 실황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천원일기는 등령과 같은 월지를 득한 것과 같은 그런 힘이 작용을 한다. 그래서 실황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주는 비록 실황하지만 관살이 더 훨씬 태왕하기 때문에 강변세가 됐습니다. 강변이 세가 됐다. 강이 변해서 약해졌다. 그래서 인수로 용신하고 비겁은 이신이고 또 관사를 해결하는 식상은 야운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사와 같은 이런 운은 대운이 원국과 충이 되면은 합을 이루었다가 다시 지장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화가 사유와 금반합이 돼서 금국이 되는데 사에 충이 없으면 5년 동안 전부 금국의 행세를 해서
나쁜 운이지만 사에 중이 있기 때문에 토금운만 좋았고 사중 병화는 화급금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신가요? 네, 오늘은 정신포만, 정신포만이란 것은 사주상에서 서로 상생하는 기운이 금생수 수생목, 일주로 금생수 수생목, 일주로 모든 기운이 모여있다. 집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인수가 영신이면 저 살인상태니까 관사도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게 좀 이제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관살의 관계는 인수가 이 태왕은 금의 기운을 물이 설기를 다 할 수가 있으면 좋은데 설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금이 너무 예를 들어서 금의 기운이 플러스 10이라고 하시죠. 해수는 플러스 2 정도 됩니다. 그래도 금생수는 맞는데 그러면 나머지 8은 어디로 가냐? 금극목이 됩니다. 자, 해수가 금을 관살을 인수가 설기하는 것만큼 만약에 초과가 되면은 금극목을 한다. 살인상생을 넘어서 살중용인. 뭔 말이 이해가 가신가요? 지금 관살이 태왕해갖고 일주를 극하고 있는데, 자, 이제 이 관살을 해결을 해 주기 위해서 물로, 인수로 용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물이, 관살이 예를 들어서 힘이, 일주를 극하는 힘이 10이라고 했을 때, 이 관살을 설계하는 이 물은 플러스 2라고 마이너스 2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플러스 8이 남잖아요. 8은 금극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살인상생이니까 무조건 좋다 이게 아니라 얼마나 태왕하냐. 또 설계하는 힘이 그 태왕한 기운을 다 설계를 할 수가 있냐? 일부만 설계를 할 수가 있냐? 이게 관건이라는 얘기죠. 일부만 설계를 하면 나머지 기운을 어쩌냐? 넘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금의 태왕한 기운이 물을 뚫고 나무를 억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금운이 들어오면 금생수 수생목이 아니라 바로 금극목이 된다. 왜? 여기서 이미 이 금도 다 소화를 못했다. 물이 설기를 시키지 못했다. 그렇게 되면 한 단계 뛰어서 금극목을 한다. 관제구설이 되면 첫째는 법적 문제, 두 번째는 건강.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신포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